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틱톡 이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틱톡을 이제 선거 때 활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좀 유예를 뒀다 뭐 이런 기사가 접했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틱톡을 규제하다 보니까 국가 안보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의 법원에서도 드디어 그걸 승인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틱톡 사용자들이 지금 플락2 어디로 지금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플락이라는 것은 원래 물이란 뜻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용자들이 플락 지금 군집을 떼거지로 중국의 레드노트로 이동을 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레드노트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중국말로 하면은 샤오홍수라고 한다고 그래요. 샤오홍수. 샤오홍수가 뭔가를 봤더니요. 중국의 소셜 네트워크를 표방한 온라인 쇼핑몰로 해외 각국의 상품이나 문화 활동을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하고 좀 비슷한 느낌인데 2013년 6월 설립된 스타트업 기업이고 자신이 써봤던 좋은 뷰티, 뭐 일상, 해외 각국의 상품, 맛집, 문화생활 등을 리뷰하고 추천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샤오홍수라는 것이 일종의 인스타그램이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중국의 이제 레드노트라고 하는 인플루언서인 그런 그 SNS인 인플루언서인 레드노트, 즉 이곳으로 이제 이동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중국말로는 이제 영어로 하면 샤홍수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소자가 작다란 뜻이고요. 홍은 이제 빨간색 중국 공산주를 상징할 수도 있고, 슈라는 것은 이제 책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이게 정보를 담은 플랫폼. 이게 어떤 책이라는 것이 정보를 담다 보니까 플랫폼을 상징한다. 그래서 작은 빨간 책,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레드노트라는 개념이. 그래서 작은 빨간 책이다. 리틀 레드 노트, 리틀 레드 북이라는 뜻인데 이 명칭은 마오쩌둥, 즉 마오쩌둥 모태똥의 어록에 나오면 마의 리틀 레드 북이라는 것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것 같다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중국의 대표적인 SNS 전자상거래 플랫폼 성장을 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틱톡을 이제 uncertainty 불확실하다 보니 미국 사용자들이 지금 중국의 일종의 이제 그 레드노트로 이제 이동을 했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와 있고, 현재 지금 틱톡은 새로 신규 사용자는 로그인이 지금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sorry, TikTok isn't available right now. 지금 현재 이용할 수가 없다. 현재 사용하는 사람들만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느낌이죠. 우리가 이제 딥시크라고 해서 중국의 지금 인공지능의 뭐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딥시크가 지금 출시가 됐는데 충격을 줬잖아요. 딥시크라는 것이. 그래서 중국의 이 딥시크라는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한국에서도 이걸 다운받아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 이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됐다 해가지고 잠시 멈췄던 그런 상황이 있었듯이 틱톡도 그 개인정보에 대한 그 서버가 중국으로 이제 간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다. 물론 설명하기로는 미국에 서버가 있으니 안심해라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런 걸 한번 겪다 보니 틱톡에 대한 느낌이 좀 새롭게 좀 다가온 것 같아요. 우리도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자, 거기에 대한 기사 잠깐 정리해보면 국가 안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정부는 틱톡이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이를 강제로 취득하거나 틱톡의 알고리즘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중국이 여론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이건 표현의 자유 아니냐. 그래서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가 이제 표현의 자유를 이제 있는데 이걸 침해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했고요. 결국은 이제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야, 이거 국가 안보에 위험하거든. 그래서 틱톡을 금지했다라는 것을 이제 뒷받침했다는 거죠. 물론 미국도 보수 그런 판사가 있고 대법원도 진보 판사가 있는데 진보 판사가 한 3명인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 피력을 좀 했지만 결국은 국가 안보 위협이라는 것이 더 큰 명제다 보니까 여기에서 승낙을 전원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랬죠. 야, 그러면 틱톡 미국에 팔아라. 그래서 중국에 기반으로 하는 이 모회사가 이제 바이트텐스인데, 야, 이거 미국에다가 팔아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매각 의사 없다.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간섭을 해서 이제 틱톡의 핵심 알고리즘을 이제 이거 외국 기업에는 매각할 수가 없다. 이런 쟁점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됐다고 하고요. 현재 이제 틱톡은 이제 애플이나 구글 앱스토어 여기에서 다운로드가 금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업데이트는 불가하다. 지금 사용자들한테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중 간의 지정학적 그런 긴장 속에서 진행되었고,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특정 기업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을 하겠죠, 지금. 그래서 이제 많은 틱톡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이 플랫폼의 금지로 인해서 비즈니스와 생계에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이 틱톡이라는 것에다가 홍보도 하고 이것이 이제 재미를 받는데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치적 입장을 보면은요, 공화당에서도 입장이 좀 엇갈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자체가 이번 선거에서 1470만 명의 그런 틱톡의 그런 팔로워 수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 1470만 명한테 이제 홍보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마음껏 썼으면서, 그러면서 반대를 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모순이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체 프로그램, 인스타그램의 릴스라든가 유튜브 쇼츠 이런 것 등이 이제 대체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90일 유예 조항을 지금 했죠. 그래서 지금 법 시행이 이제 대법원에서 국가안보위협으로 통과가 되면서 90일간 이제 행정명령을 내려서 유예를 시켰는데, 과연 이 법 발의 후에는 어떻게 이 조항이 적용될지는 아직은 불확실하다. 그래서 미국 법원에서 판결을 드디어 내렸습니다. 불법으로. 자, 보겠습니다.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it's been dizzying. 자, dizzy란 말은 우리가 이제 어지럼증을 디지한다고 하는데, 신체적인 어려움, 현기증을 디지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정신적으로 보면 정신이 없는 것이고요. 막 흥분한 것도, 황홀한 것도 이제 디지라고 하고요. 또 가벼운 어떤 성격 이런 것도 디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퓨윅 몇 주 동안을 틱톡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정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금지를 해버렸으니까. 그때가 이제 1월 15일이었는데 또 수프림 코트 즉 대법원이요 업홀드 했다는 거죠. 업헬드. 컨그레스의 ban of the 앱입니다. 그 ban의 앱을 이제 국회에서 금지했는데 미국 국회에서 이것을 이제 업홀드 했다는 거예요. 자, 업홀드란 것은 홀드란 말이 지지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어떤 판결을 잡고 있다, 뭐 유지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을 하는 것을 업홀드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판결을 잡고 있다, 즉 유지했다. 그래서 대법원이 판결을 지금 확정하기를 국회의 그런 반대 법안을 지금 결국은 최종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자, 컴마 휘치. 근데 그 앱은요, 금지는 passed last year 작년에 이제 통과가 됐는데 그 미국 의회에서 because of 뭐 때문에 security concern 안보 위협 때문에 염려 때문에 뭐에 대한 이 앱의 Chinese ownership 그렇죠. 그 앱이 중국의 소유다 보니까 국가의 안보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 말했듯이 그 딥시크라는 인공지능의 그런 앱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의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너무나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지금 잠시 멈췄잖아요. 자, 그런 느낌. A couple days 됐어요. 며칠 지난 뒤에 이 앱은 go dark 했다. 자, go dark 했다는 것은 이제 어두워졌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멈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access, 접근은 was restored, 회복되었다. 뭐 하기 전에? 대통령인 그 트럼프가 사인을 했다는 것이죠. executive order, 이게 이제 행정명령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attempt 뭘 시도하는 겁니까? stall the ban. 자, stall이란 말은 원래 이제 지연시키는 것이죠. 금지 조치를 즉시 시행하지 않고 이제 스톨 멈춰 있는 거예요. 이걸 하려고 하는 행정명령을 이제 해가지고 이 밴을 이제 잠깐 스톨 멈췄다는 거죠. 금지를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0일 행정명령을 통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자, while TikTok fate. 자, 틱톡의 fate 운명은 hang in the balance. 자, hang in the balance란 말은 지금 밸런스란 말이 균형이니까 균형에 잡고 있다. 이 말은 아직은 결정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로 이제 풀이할 수가 있겠죠. 어떤 미래가 불확실하고 결과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를 hang in the balance, 즉 균형에 지금 잡혀 있다. 이 말은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 그리고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migrate to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 또 다른 중국 소유의 앱인 아까 이제 샤오홍수라고 했죠. 샤오홍수로 이제 이동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소셜 미디어 앱인데 흔히 refer to as 뭐라고 칭해지냐면 덩어리평이죠. refer to as 원래는 refer to
A as B죠. 오형식 동사라고 하죠. A를 B로 refer to, 간주하다 이런 표현인데 이게 수동태되면서 가니까 be refer to as가 이제 덩어리고 붙은 것이죠. 이때 refer 할 때 R을 하나 더 쓴다는 거 아시죠? 강세가 뒤에 올 때는 R을 하나 더 쓴다는 또 영어 규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refer to as 덩어리 표현, 뭐뭇으로 불려지냐면 인식되어지냐면 레드 노트다. 영어로 하면 레드 노트란 말이 이제 샤오 홍수가 빨간색 노트다. 노트란 것이 책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플랫폼을 이제 책에다 저장하다 보니 그렇게 이제 은유로 만든 것이죠. 자, 차이나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중국판 인스타그램이 이제 레드 노트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was founded, 설립이 됐다는 거예요. 언제? 2013년에. 그리고 지금은 has more than 300 밀리언 유저가 있다. 엄청난 사용자가 있네요. 자, most of whom. 근데 대다수의 사용자들은 바로 맨더린 스피커다. 자, 맨더린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포르투갈 언어에서 왔다고 그랬죠. 자, 맨더린. 맨더린 스피커들. 중국의 이제 그 맨더린어를 사용하는,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in mainland, 본토에, 중국 본토에 있는. 자, the app. 이 앱은요, be filled with 뭘로 가득 차 있냐면, 트래블로그죠. 그러니까 여행 일상 이야기. 그 다음에 뷰티 튜토리얼, 어떻게 하면 이뻐지는가, 미에 대한 그런 가르치는 것들, 그 다음에 동물 비디오, 그 다음에 라이브 쇼핑 피드죠. 이게 쇼핑에 대한 피드, 먹이를 이제 피드 준다는 것. 그러니까 댓글로 이제 그 쇼핑 후기를 쓴다는 거예요. 자, 틱톡의 디마이즈. 디마이즈란 말은 D가 다운이고요. 마이즈가 샌드라는 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보낸다. 그래서 사망,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양도의 원래는 의미였다고 해요. 양도하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군주나 권력자 같은 권력자가 사망하는 것을 demise, 뭐 서거란 말도 쓰죠. 서거.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몰락이라고 이제 번역을 할게요. 자, 틱톡의 이러한 몰락은 seemed imminent. 자, 임박했다는 거죠. 자, imminent라는 단어 한번 보시면, 자, min이란 말이 돌출되다, 이런 걸려 있다라고 이렇게 푹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걸려 있으면 푹 튀어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imminent 하면은 어떤 것이 축 튀어나왔다. 그래서 뭔가 이제 위험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뭐 위험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헷갈린 것이 이제 imminent하고 eminent가 되겠죠. 자, EX는 out이라는 접두사니까 밖에 푹 튀어나왔다. 그래서 눈에 튀는 유명한, 저명한 뜻이고요. imminent는 곧 닥친다. 이렇게 위에다 툭 튀어나왔다. 닥친다. 임박한. 예를 들면 danger is imminent 하면 위험이 임박했다. He is an eminent scientist. 그는 유명한 과학자다. 이런 식으로 imminent냐, eminent냐 이 단어 어휘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아무튼 틱톡의 이런 그 멸망은 바로 imminent, 임박했다는 거예요. In mid-January, 1월 15일 날. Many of its user, 사용자들의 많은 사람들은 announce, 선언했다. They would be moving to the red note. 자, 중국의 그런 인스타그램이 레드 노트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자, 분사하면 되겠죠. 추술 컴마 ing. 뭘 스파크, 불꽃을 튀겼어? 그렇죠. 마이그레이션. 이런 이주죠. 이런 이주가 불꽃을 튀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레드 노트로. 자, 레드 노트는 탑을 찍었죠. 앱스토어에서 4 days, 며칠 동안. 그러면서 역시 분사구문 ing, gain, million of new user. 그렇죠. 수천만 명의 새로운 사용자들을 얻었다는 것이죠. In search of a new community. 새로운 커뮤니티를 찾는 그런 사용자들의 이제 이동을 했고, 얻었다는 것이죠. 구독자들이. 자, uncertain future. 자, 불확실한 미래. 자, 틱톡의 이런 sudden return, 갑작스러운 리턴, 갑작스럽게 이제 1월 19일 날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90일 유예를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리턴 돌아왔죠. After less than a day,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오프라인상에서 이때 이제 complicate, 그러면서 복잡하게 했다는 거예요. The future of both app in the US. 자, 미국에서 이 두 가지 앱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이제 복잡하게 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2020년에 forced the sale of the Chinese-owned gay dating app Grindr.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그린더라는 앱이 있는데 중국이 소유한 이제 게이 데이트 앱이 있나 봐요. 이게 이제 찾아보니까 그라인더라고 해가지고 2009년도에 출시된 건데 마치 이제 우리가 그라인딩이란 말이 몸을 문지르면서 이제 그라인더 간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문대다. 몸을 문지르면서 그라인더 가까워진다는 그런 느낌을 가진 것이 어떻게 보면 성적 밀착과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단어인데 아무튼 이 그라인딩이라는 그 그라인더라는 앱을 이제 중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판매를 했는데
이 소유도 또한 페이스 비슷한 경쟁을 이제 직면하게 되었고, 인스타그램 릴이라든가 유튜브 쇼츠 이런 것과 이제 경쟁을 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소유한 데이트 앱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금지를 한 경험이 이제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앱의 라이즈, 이 앱의 그 인기처럼 이제 등장은 데몬스트레이트라는 건 쇼죠. 보여준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냐면 the feeling of many American, 많은 미국 사람들의 감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that. 그것은 뭐냐면 온라인 커뮤니티와 컬처, 문화가 override any privacy, 어떠한 그 프라이버시라든지 데이터라든지 geopolitical concern, 지정학적인 그러한 염려를 오버라이드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오버라이드란 것은 원래 라이드는 타다, 오버는 위에니까 위에서 타다. 원래 말을 타고 지나가다. 그래서 여러분 말 타고 지나가 보세요. 얼마나 압도합니까? 그래서 뭔가를 지배하다 또는 무시하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을 뭐 기각하다, 법적인 용어로는. 그래서 오버라이드가 뭘 기각하다, 더 높은 권한으로 대체하다 이런 뜻이니까, 결국은 이 문화라든지 온라인상의 이런 커뮤니티가 프라이버시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 프라이버시나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이런 걸 다 기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틱톡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이런 지정학적인 중국과 미국의 갈등 문제, 그 다음에 개인 프라이버시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기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금지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어떤 그런 양국의 대치 상황 속에서 틱톡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지만,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딥시크라는 인공지능이 출시되면서 우리나라도 한때 다운이 안 되게 했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느껴보니까. 미국도 이런 느낌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90일 뒤에 또 기사가 나오면 또 틱톡에 대한 운명 또 다시 기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